아, 네, 되게 쑥스럽네요. 아우, 심장이 이렇게 쫄깃쫄깃해지지? 사고의 유연함을 가져가게 만들어주는. 네. 좋아요. 그렇게 울리니까 좀 좋네요. 근데 여기 안 치여도 될까요? 이 친구도 여성 리더로 아주 그냥 저 지금 엉엉 울었을 시기를 그녀는 지금 이제 우는 시기. 예, 엉엉 맨날 울어. 그래서 오늘도 도와달라고 얘기 좀 하자고 저한테 달려온 친구예요. 큰일 났다. 또 너무 몰입했어요. 저는 이게 문제예요. 제 엠프제거든. 이게 내 힐링 책을 얘기해서 그래요. 나의 인생 책을 얘기해가지고 천재라니까요. 제가 이건 대작이에요. 성경 다음이라니까. 하나, 둘, 셋. 걸렸어요? 반갑습니다. 아, 지금 하는 거예요? 네. 오늘 제가 소개할 자기소개서는 이 책입니다. 인간은 패배하도록 창조된 게 아니야. 그는 말했다. 인간은 파멸당할 수 있을지 몰라도 패배할 수는 없어. 안녕하세요. 저는 전 세계 최고 경영자 또는 총수님들, 정말 많은 기업의 리더들을 100명 이상 코칭하고 있는 정태희 대표라고 합니다. 저는 그들의 고민을 들어주고 또 해결책을 제시해서 코칭을 하는 대표들의 쪽집게 가외 선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저는 이제 리더 생활을 거의 30년이 돼가는데요. 인생에 가장 영향을 준 사람, 물건, 뭐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그 중에 저는 이 책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독서를 일상화하는 프로젝트를 하신다고 했고, 그런 캠페인에 제가 참여하게 돼서 저는 굉장히 영광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어쩌면 제가 이 책 때문에 이 자리에 오게 된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 프로젝트가 좀 잘 성공적으로 되셨으면 좋겠고, 책이 없었으면 저는 지금의 저도 없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사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을 테고, 그 어려움 속에서 스스로를 지킬 피난처가 있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요. 저는 이 책 읽는 습관이 저한테 있어서는 굉장히 큰 피난처였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측면에서 저한테 가장 위로는 사람도 또 여러 가지의 경험도 아니라 저 혼자만에 있는 시간에 그 작가와의 그 조회를 할 수 있는 그 책을 읽는 그 시간이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제가 소개할 자기소개서는 어니스트 해밍웨이의 노인과 바다입니다. 제가 이 책을 총 4번을 읽었다고 했잖아요. 읽을 때마다 제가 느끼는 해석이 다르거든요. 어렸을 때는 독후감에 그렇게 썼던 것 같아요. 이 꿈을 크게 잡고 절대 포기하지 말 것. 뭐 이 정도로 생각을 했었어요. 근데 그 다음번에 읽었을 때에는 인생에서는 이 운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하구나. 뭐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근데 그 다음번에 읽었을 때에는 포기하고 싶을 때가 너무 많았거든요. 그리고 과연 이 길이 맞을까? 이러한 커리어에 대한 고민, 인생에 대한 굴곡들이 있었는데 그때 그 시절 읽었을 때는 하나를 집중해서 파야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고 또 그만큼 나 자신과의 대화를 이제 하게 되는 계기가 됐다고 해야 될까요? 4번째 읽었었던 것은 최근에 이제 어머님에 이어서 이제 아버님이 돌아가셨어요. 결국은 누구에게나 생애의 끝이 있잖아요. 근데 이제 저도 철저하게 혼자가 됐죠. 물론 가족도 있고 사랑하는 지인과 친구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삶의 여정 속에 혼자가 됐을 때 진짜 처음 생각나는 책이 바로 노인과 바다였습니다. 나 자신과의 대화 기법을 정말 잘 가르쳐주는 최고의 고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요. 이렇게 나이가 들매에 따라서 내가 지금 처한 환경에 따라서 나에게 다가오는 게 다르더라고요. 이게 어쩌면 고전의 매력이 아닐까 싶습니다. 아버지가 굉장히 저는 엄하셨거든요. 고등학교 선생님이셨는데 아버지는 일단 기본적으로 제가 초중학교 때
무조건 고전을 그냥 달달 외워라 할 정도로 굉장히 많이 읽히게 했던 것 같아요. 이제 어린 시절에 읽으라고 하셨을 때는 뭔가 용기를 가지고 끈기를 가져서 꿈을 가져라. 그래서 아 그래 나는 인생에 작은 꿈이 아니라 큰 꿈을 가져야 되는구나 라고 생각하고 읽었어요. 너무 짧은 단편이라 뭐 꿈이란 중요하지 라고 생각하고 읽었죠. 그때는 그렇게 해서 잊혀져 갔는데 회사 생활을 하면서 굉장히 힘들더라고요. 그러면서 뭔가 혼자 있을 때 문득 그 책의 주인공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 책의 주인공이 진짜 한 가지에 집중하면서 뭔가를 얻어내는. 그래서 이 책을 두 번째 읽었을 때는 내가 조절할 수 있는 게 있고 살면서 내가 조절할 수 없는 영역이 있구나 라는 생각 속에 그 책을 읽는데 너무 위로가 됐었어요. 저는 이 책은 고전의 대표작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정말 한 줄 한 줄 버리지 못하는 이 문장 하나가 저한테는 진짜 너무 주옥 같은 그러한 멘토링을 해주는 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처음에 이제 인턴 계약직으로 들어갔을 때 그때 이 책을 또 읽었었어요. 그리고 많은 또 위로가 됐는데 저한테 맡겨진 업무가 거의 없었어요. 그 시절에 뭐 계약직이다 보니까 제 존재감도 없었고 또 저 자신이 너무 초라하게 느껴졌죠. 뭐 자존심이 그냥 뭐 완전히 뚝뚝 떨어졌던 그런 시기였어요. 그 당시에 제가 할 수 있는 거는 아무것도 없고 이제 모두 다 퇴근하고 저 혼자 남아서 정리하고 퇴근하려고 하는데 큰 대회의실에 이 서재가 있더라고요. 근데 서재 안에 이 책들이 너무 엉망진창으로 꽂아 있는 거예요. 안 되겠다. 그 서재를 내가 정리하고 가야겠다. 그나마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이 일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고 차곡차곡 일렬 정대를 해서 또 이 서류에다 라벨을 붙이고 그리고 퇴근을 했어요. 그러니까 한 새벽 2시쯤 되더라고요. 그 다음날 이제 임원 회의가 진행이 됐는데 어떤 그 직원분들이 나와서 저를 찾더라고요. 어제 내가 뭘 잘못 만졌나 이런 생각을 했는데 이 회의실로 들어갔는데 이 막 우레와 같은 박수소리가 들리더라고요. 저는 제가 이 잘못 들은 걸로 착각했고 그 순간 그때까지는 제가 직장 생활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막막했거든요. 근데 임원회의에서 사장님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동안 7년 동안 아무도 손대지 않은 그대로 있었던 이 서재를 정리한 사람이 누구냐? 그 사람이 바로 이 사람이다! 라고 하면서 하니까 막 옆에 있던 임원들이 평상시에 그렇게 웃지도 않은 임원들이 활짝 웃으면서 막 박수를 쳐주고 칭찬을 해주고 그다음부터 눈빛이 바뀌더라고요. 그러면서 저는 일주일 뒤에 정규직이 됐죠. 정말 처절하게 밑바닥이라고 생각했던 순간이 저는 있었어요. 근데 누군가가 이 나를 인정해 주기를 가만히 기다리면 안 되겠구나. 내가 할 수 있는 무언가를 먼저 찾아서 해야겠구나. 저에게는 그 사건이 아주 작고 사소한 사건이었지만 이 저 자체가 될 수 있는 어떤 하나의 계기가 되었던 것 같아요. 저는 개인적으로 인간은 두 가지가 항상 있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하나는 사랑, 두 번째는 인정. 제가 인정받는 게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계속 사람들은 웃고 저한테 잘해줬지만 내가 여기 이 회사에서 무엇을 기여하고 있지라고 생각하면 하는 일이 없더라고요. 정말 나의 이해관계자들이 원하는 게 뭐지라고 생각했을 때 아무도 얘기를 안 해주더라고요. 그때 저는 계속 동굴로 들어갔었어요. 누구를 위해서 했다라는 건 맞아요. 사실 칭찬받고 싶었어요. 인정받고 싶었고. 근데 이 한 끗 차이가 뭐냐면 그것을 누군가가 부탁해서 했다면 제가 인정을 못 받았을 것 같아요. 근데 제가 그걸 찾아서 하니까 사람들은 두 배, 세 배 감동을 하더라고요. 저는 이게 이 책에서 사실 영감을 얻은 건데요. 이 책에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이 망망대해 진짜 이 노인이 정말 얻고자 하는 것을 얻지 못하면서 정말 이 계속 고뇌의 숲으로 들어가는 그러한 순간들이 있는데요. 지금 갖고 있지 않은 물건을 생각할 때가 아니야. 지금 갖고 있는 물건으로 뭘 할 수 있는지 생각하자라고 스스로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정말 그렇게 제가 할 수 있는 일을 찾던 중에 사장님 안에 그 서재를 바라봤던 그
순간 이 은연중에 제 머릿속에 그렇게 읽었던 책 속에 제 뇌에 그렇게 각인이 되고 훈련이 돼서 제가 지금 할 수 있는 일을 찾아낸 게 아닌가. 그리고 이러한 근육들이 저를 만들어낸 게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진짜 저는 어릴 때 너무 많은 책을 읽었고 그런 책 속에 만나보지 못한 주인공들이 어쩌면 저의 삶에서 굉장히 그 좋은 저의 멘토들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책의 주인공도 그렇지만 제가 의사결정을 할 때 남이 하지 않은 무언가를 찾아내고 내가 갖지 않은 것보다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찾아내고 그러다 보니까 정말 승승장구하더라고요. 제가 공부했던 시절보다 일을 했던 시절이 더 인정의 속도가 빨랐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1년에 2번씩 승진이 되기도 했고요. 정말 깜짝 놀랄 만큼의 연봉 제안을 너무 많이 받았죠. 임원들에게 매우 예쁨 받는 리더였기 때문에 막상 제가 이 팀을 모아서 뭘 해보려고 하면 제가 잘 할 줄 알았거든요. 그런데 리더가 된 다음부터 이 뒤를 돌아보니까 구성원들이 저를 따르지 않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일을 하는 행위는 잘했는데 상대의 입장에서 저를 바라보는 저의 존재는 사실 굉장히 미비한 게 많았던 것 같아요. 이렇게 미친 사람처럼 일을 하면서 이 사람은 왜 나만큼 일을 안 하지? 이렇게 해야 하는 거 아닌가? 당연히 이렇게 해야 하는 거 아닌가? 라는 생각을 제가 늘 했죠. 진짜 이기는 사람은 함께 그 고지에 오르는 사람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런 진정한 승리를 저는 몰랐던 거죠. 시간이 갈수록 제가 혼자라는 느낌이 많이 들었습니다. 성장을 했는데 관계가 아무도 없었던 거예요. 저는 사실 최악의 리더였어요. 그 사람들이 항상 그 명예와 성공에 미친 또라이? 뭐 그렇게 불렀던 것 같아요. 일만 잘하면 된다라고 생각을 했고 어른이 어른을 가르치는 게 많이 없잖아요. 어느 누구도 저한테 이야기를 해주지 않았기 때문에 저도 제 방식이 옳다라고 굳게 믿고 있었었죠. 그 리더십 상을 시상하는 그런 컨퍼런스가 미국에서 있었어요. 전 세계에 이제 한 450명 리더가 있었는데 저는 그 중에 1등을 할 줄 알고 회장님께 상을 받는 게 아닐까라는 부푼 꿈을 안고 비행기를 탔어요. 그 컨퍼런스가 있기 전날에 이제 다면평가 등급이 나왔는데 450등 중에 제가 425등을 한 거예요. 네, 정말 그때 그 순간이 제가 기억이 나는데 저는 사직서를 썼죠. 저를 배신한 모든 직원들이 떠올랐고 모두가 저를 질투한다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런데 그게 아니었죠. 너무 쥐구멍으로 들어가고 싶더라고요. 진짜 부르르 떨렸고요. 진짜 처음으로 망치로 얻어맞은 그 순간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결국은 그 순간부터 어떠한 성과를 위해 달려왔던 제 패턴이 관계를 위해서 고민하기 시작이 이제 됐고 사실 이 퇴사를 생각하고 리더랑 면담을 신청을 했는데 리더가 퇴사가 아니라 코칭을 받으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 코칭을 받으면서 지금 오늘날 한 100여 명의 CEO들을 살리는 그 비법들이 저희 실패 사례가 이렇게 중요한 요리의 레시피가 될 줄은 몰랐고 코칭을 받고 고군분투하면서 바뀌어갔던 저의 모습이 어쩌면 제 지금의 모습을 만든 게 아닐까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는 진짜 그때 이후 뭔가 나무가 아니라 숲을 보는 법, 이 팀에게 일을 주는 게 아니라 팀의 상황을 살피게 됐고요. 구성원에게 제 마음을 알리는 게 아니라 구성원의 마음을 알아차리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그런 근육이 생기기 시작했던 것 같아요. 그 당시에 굉장히 많은 책도 참 읽으면서 이 내면에 보이지 않는 근육에 도대체 내가 무엇이 문제가 있는가. 저는 남들이 문제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중요한 건 이 저를 바라보게 되는 이 시작이 안 됐거든요. 그런데 그 저를 바라보게 되는 시작은 사실 책에서 시작이 저는 진짜 됐던 것 같아요. 이 소설을 읽고 이게 전부가 아니구나. 결국 사람이구나. 뭐 그런 답을 얻게 되었던 것 같아요.
일 잘하는 리더와 사람을 잘 다루는 리더는 절대 상관관계는 있지만 일치하지는 않은 것 같아요. 코치가 선수로 뛰는 경우는 한 번도 없잖아요. 아주 예전에는 뭐 경기도 뛰는 그런 플레이 코치도 있었지만요. 요즘은 전혀 없죠. 요즘 시대의 좋은 리더는 선수가 이기는 데에 집중할 수 있도록 잘 도와주는 리더예요. 결국은 내 방이 열려 있어 언제든지 와라는 리더는 그 말 자체는 굉장히 듣기 좋지만 사실 현실을 모르는 리더겠죠. 문을 박차고 리더가 구성원에게 달려가야겠죠. 도움이 필요할 때는 먼저 달려가서 점검해주고 또 실천해주는 그러한 리더가 좋은 리더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 사장이 큰 항공모함의 선장이잖아요. 그러면 그 항공모함이 잘 목적지까지 가려면 중요한 건 그 배 안에 있는 조리사부터 뭐 엔진을 담당하는 사람부터 이 각자 이 크루들이 신명나게 그 목적지까지 이탈하지 않고 재미있게 이 혼자가 아니라는 느낌을 갖게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겠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요즘 인재 관리를 하라고 안 하고요. 경험 관리를 하시라고 사장님들께 얘기합니다. 내가 이만큼 할 수 있구나. 내가 이 정도로 할 수 있는 사람이었네라는 그 경험을 하게 해주는 게 진정한 투자가 아닐까 싶습니다. 저는 HR은 휴먼 리소스가 아니라 휴먼 리스펙이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우리가 배운 대로 활용하는 습관이 있어요. 저도 그랬고. 그런데 저는 책을 읽으면서 그 단어가 굉장히 저한테는 다르게 쓰여야 된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왜냐하면 리더는 그 단어를 사용할 때 단어에 책임을 져야 돼요. 그러니까 HR을 다른 회사들은 Human Relations 또는 People Care Team 뭐 이런 식으로 요즘 트렌드도 나오더라고요. 어느 날 제가 명함을 보는데 제 명함에 Human Resource라고 돼 있는 거예요. 해석을 해보니까 사람을 자원으로 보네? 책을 읽는 게 유튜브랑 다른 게 뭐냐면요. 유튜브나 드라마는 감독이나 또는 촬영 기사의 관점에 따라 줌인, 줌아웃, 그리고 주인공들의 아름다운 모습, 그 배경들을 설정해서 이 시청자로 하여금 자신이 설정한 걸 보게 해요. 그러니까 정해진 내용들을 계속 스페이스 아웃하고 보게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제가 책을 읽을 때 항상 좋은 점은 상상의 나를 펴요. 그렇기 때문에 한 줄에 멈춰져 있어요. 그 단어를 작가가 왜 썼을까? 그러면서 우리가 하고 있는 일을 생각해 보니까 이거는 사람을 존중을 해야만이 성공할 수 있는 작업들이라는 생각을 한 거죠. 그렇게 하다 보니까 제 습관이 달라지기 시작했어요. 그 한 끗 차이는 전 너무 추앙해요. 한 끗 차이. 너무 좋은. 한 끗 차이로 전 연봉의 숫자가 바뀐다고 생각하고 그 한 끗 차이로 관계가 달라진다라고 진짜 생각을 합니다. 정말로. 저는 진짜 책을 많이 읽습니다. 그리고 되게 빠르게 읽어요. 그러니까 뭐 하나를 정독해서 반드시 다 읽어야 돼. 이런 세상이 만드는 원칙이 아니라 안 읽힐 때는 멈추기도 하고 또 다른 책을 시작하고 또 다시 꺼내서 읽고 이렇게 읽습니다. 정말 책에 있어서는 분야를 가리지 않고 이것저것 많이 읽는데요. 자기계발서도 읽고 또 인문학 도서도 많이 읽고요. 고전도 굉장히 많이 읽습니다. 정말 저는 인간이 가질 수 있는 유일한 선물이 이 책을 읽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궁금한 걸 유튜브나 영상 같은 거 또 이렇게 AI 그런 GPT나 이런 걸로 해결하는 사람과 책으로 해결하는 사람은 앞으로 살아가는 데 있어서 완전히 저는 다른 삶을 살게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한 줄 한 줄의 그 글을 읽을 때 그 상상의 나래가 펴지는 제 뇌가 켜지는 게 저는 느껴지거든요. 사실 노인과 바다를 읽으면 노인이 내가 아닌가? 라는 생각을 했지만
이 해밍웨이도 노인과 바다를 집필할 때 개인적으로 굉장히 힘든 시기였다라고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보기에는 이 해밍웨이 작가가 정말 대단한 문호이고 대단한 작가이지만 그 당시 해밍웨이는 무기여 자릿거라로 큰 명성을 얻은 뒤에 누구를 위하여 종을 울리나 뭐 이러한 또 책으로 이 성공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작품이 지진부진했었죠. 몇 달 동안 글을 쓰다가 마음에 들지 않아서 계속 찍고 또 쓰던 걸 던지고 술 마시고 스스로에 대해서 자존감도 바닥이었을 때 이제 나는 끝났어. 정말 써지지 않아. 라면서 자살을 시도하다가 실패를 하고 나서 쓴 책이 바로 노인과 바다라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이게 얼마나 많은 고민과 시련과 아픔과 이 상실 속에서 써내려 갔는지가 느껴지는 책이거든요. 그렇게 힘든 시기에 처한 저에게도 그래서 와닿았던 게 아닐까. 한 줄 한 줄 정말 버릴 문장이 없었어요. 저에게는 정말이에요. 이게 그 여운을 더욱 짙게 잘 간직하고 싶어서 저는 한글로도 읽었지만 원서로도 밑줄을 그으면서 읽었던 그런 생각이 났습니다. 저는 이 문장이 저의 삶에 있어서 가장 제 스스로에게 힘들 때마다 곱씹는 가장 명문장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뭐 지금도 생각나요. A man can be destroyed but not defeated. 이 문장을 제 일기장에도 써놓고 다녔어요. 인간은 패배하도록 창조된 게 아니야. 그는 말했다. 인간은 파멸당할 수 있을지 몰라도 패배할 수는 없어. destroy는 내 의지와 상관이 없습니다. 뭐 제 삶도 그러고 제 생명도 그러고 제가 내일 교통사고가 날 수도 있는 거고 제가 컨트롤할 수가 없는 거예요. 노인이 청새치를 맞이한 것은 운일 수도 있지만 상어떼가 나타났다라는 건 어떻게 노인이 컨트롤할 수가 없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사람은 언제든지 디스트로이드 될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그 왜 해밍웨이가 디피트라는 말을 썼을까? 이것은 나의 선택의 문제 그리고 나의 의지의 문제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결국은 이 노인이 이 정말 외로운 여정 속의 바다의 항해 중에 스스로가 자신과 대화하면서 정말 자신의 삶 속에서 중요한 것들을 깨우치고 알아가는 그러한 대화를 해내거든요. 정말 진정한 나를 찾고 싶다라는 생각을 어른들은 한 번쯤 하지 않을까요? 요즘 저는 굉장히 어른다운 어른 그리고 생각을 깊이 아주 깊이 할 수 있는 힘을 가진 어른이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만큼 빠르게 돌아갈수록 멈추고 자신을 바라보는 게 중요한데요. 리더는 바쁠 때일수록 많은 실수를 하거든요. 제가 최악의 리더였을 때에는 정말 최악의 경청자였어요. 그러니까 남이 앞에서 얘기하면 제가 뭘 얘기할지를 생각하는 사람? 남이 이야기를 하면 의도를 파악해야 되는데 내가 할 얘기에 내 의도를 어떻게 하면 설득시킬까? 그러니까 저는 저의 모든 습관들이 굉장히 사람 중심으로 제 뇌를 바꾸다 보니까 모든 행위가 습관으로 정착이 되면서 바뀐 것 같거든요. 저는 가장 좋은 선물이 책 선물이라고 생각을 해요. 제가 좋아하는 사람들이 자신이 읽은 책 중에 가장 자신에게 있어서 인생의 터닝 포인트가 됐었다거나 최근에 너무 좋은 책이야 한번 같이 읽고 이야기해보자 하면 그것만큼 엄청난 좋은 수업은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이 책 선물을 받으면 왜 설레냐면요. 이 나의 세계가 넓어진다라는 느낌이 들거든요. 결국은 제가 아는 세계는 제 경험과 제가 읽은 책의 그런 세계까지가 저잖아요. 근데 다른 사람이 소개한 책을 읽다 보면 그만큼 내 세계가 확장되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책을 공유하면 그 사람의 세계관이나 그 생각을 어느 정도 알 수가 있기 때문에 이건 엄청나게 놀라운 일이거든요. 그래서 책이라는 것은 사람과 사람을 연결할 수 있는 가장 좋은 저는 도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책을 선물해 주는 사람이 너무 좋습니다. 나이를 먹다 보니까 이 후배들이나 지인들이 잘 나갈 때는 전화가 없어요. 그러다가 이게 힘들면은 연락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만큼 제가 존재감이 있구나라고 해서 너무 흡족하고 기뻐요. 저는 제 후배에게 이 책을 선물하고 싶습니다. 아무 제 해석을 주지 않고 한번 읽어보라고 하려고요. 스스로 기뻐할 줄 알고 스스로 힘들고 아픈 것도 좀 바라볼 수 있고 그러면서 자기 자신에게 칭찬해 줄 수 있는 그런 단단한 리더가 되길 바라는 마음에서 이 책을 선물해 주고 싶습니다. 근데 저는 잘 죽기 위해서 살겠다라고 바뀐 계기가 됐어요. 힘들수록 책밖에는 해결책이 없었고 원어원을 하는 상대 구성원의 마음값에 뭘 기대하는가를 생각하고 원어원을 하는 리더는 반드시 성공합니다. 이게 결국 인간의 가장 아름다운 절정의 이 행복이 아닐까.